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쌍지리 TV와 함께하는 수능 세계지리 벼락치기 프로젝트, 오늘 네 번째 시간이고 유럽과 관련된 내용을 짧은 시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럽과 관련한 내용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가 유럽의 공업지역, 자, 두 번째가 유럽의 분리 독립 운동을 하는 지역. 이 두 지역이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6월달, 9월달에 이 두 부분이 출제됐으니까 이 두 부분을 중점적으로 유럽을 학습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유럽연합과 관련돼서 알아야 될 몇 가지 사항, 거기다가 유럽의 대도시와 자, 미국의 대도시의 도시 구조를 비교하는 것까지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요 영상에서는 1번, 2번의 공업지역과 분리 독립운동 지역을 중심으로 유럽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불어 유럽의 위치 학습까지 같이 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유럽의 나라들을 먼저 정리를 먼저 할게요. 자, 먼저 1번의 저기 대서양의 섬나라가 아이슬란드, 자, 2번이 노르웨이죠. 자, 북유럽 국가들 쭉 씁니다. 자, 3번이 스웨덴, 자, 4번이 휘바이바 핀란드, 자, 5번이 덴마크죠. 자, 6번에 이 섬나라 영국이고, 자, 7번이 네덜란드, 자, 8번 벨기에고요. 자, 9번이 프랑스입니다. 자, 10번이 독일, 자, 독일 옆에 11번이 폴란드, 자, 12번 여기 알프스의 산악국가 스위스고요. 자, 스위스 아래에 14번이 장화 모양의 이탈리아, 그리고 남서쪽에 있는 이베리아 반도에 위치한 13번이 에스파냐죠. 자, 지중해에 위치한 15번 나라가 그리스고요. 자, 16번 나라는 러시아죠. 러시아는 국토의 정말 일부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16개 나라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산업지역, 공업지역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좀 할게요. 자, 유럽의 공업지역은 세 가지 키워드로 나눠서 살펴보겠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가 자, 지도에 쇠퇴하는 공업지역이라고 나와 있는 이 지역을 보겠습니다. 자, 쇠퇴하는 공업지역은 뭐 전통공업지역 이렇게 부르셔도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전통공업지역은 산업혁명기 때 시작한 공업지역입니다. 자, 언제 시작했다? 산업혁명기. 자, 공업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지역이고요. 자, 산업혁명기 때 가장 필요했던 두 자원이 석탄과 철강석이었죠. 그래서 석탄과 철강석을 구할 수 있는 이 원료 산지, 자, 주변에 공장이 들어갔던 겁니다. 자, 대표적인 석탄, 철강석, 광산 주변의 전통산업 지역들을 선생님이 연두색 형광펜으로 표시를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가 영국의 가운데 지방, 요크셔, 랭크셔 지방, 여기를 대표하는 도시가 맨체스터입니다. 우리 축구로 유명한 맨체스터요. 자, 그리고 프랑스에 있는 동쪽에 로렌 지방이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또 철강석 많았던 곳이고요. 자, 세 번째가 독일의 루르 지방, 여기 석탄 많았던 곳이고, 그리고 작센 지방이란데, 자, 그리고 스페인의 빌바오가 있는 바스크 지방, 그리고 이탈리아는 밀라노 제노바가 있는 북서부의 제2 이탈리아 중공업지대. 자, 요 지역들을 중요한 지역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지금까지 열심히 공업을 하고 있나? 그렇진 않습니다. 현재는 이 지역이 지금 쇠퇴하고 있어요. 자, 쇠퇴하게 된 이유라고 하면, 자, 철강석과 석탄이 거의 다 고갈이 되었고요. 자, 원료가 고갈되었고, 원료가 고갈되면 이제 원료를 수입해 와야 되는데 내륙의 탄전에 위치하다 보니까 항구를 이용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지역의 중공업 지역들이 해안가 쪽으로 지금 많이 이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시설이 노후화되는 문제까지 겹치게 되면서 이 지역의 공업은 현재는 지금 쇠퇴하고 있다. 그래서 주력 산업이 쇠퇴하는 현상을 산업 공동화라고 하죠. 그래서 이 지역은 산업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고, 그래서 공업 중심에서 문화, 예술, 관광 등의 다른 산업으로 지금 산업 구조를 바꾸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전통공업지역 얘기했고요. 자, 두 번째 전통공업 지역의 중화공업들이 해안가로 많이 이전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해운 하운 교통 발달지역 여기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의 최고 장점은 바다와 하천 교통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원료를 수입하고, 자, 제품을 수출하는데 유리한 거죠.
자, 이런 바닷가의 자, 공업 지역을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하늘색 형광펜으로 표시를 할게요. 자, 영국은 여기 뉴캐슬 미들스브르 지역. 자, 프랑스는 르와르브르 덩케르크 지역. 자, 그리고 독일은 라인강을 이용할 수 있는 쾰른 지역. 그리고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출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은 로테르담입니다. 자, 로테르담은 라인강 하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라인강과 대서양이 만나는 자, 가장 유럽에서 물동량이 많은 항구입니다. 그래서 로테르담의 별명이 유로포트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유럽 최대 항구 도시 로테르담,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가 첨단 산업 지역인데요. 자, 여기 분홍색 형광펜으로 선생님이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첨단 산업 지역은 가장 중요한 게 똑똑한 인력들을 고용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고급 인력을 자, 확보할 수 있는 곳에 입지를 하는데, 자, 이 고급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유형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가 대도시 주변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대학이나 연구소가 인접한 곳, 아니면 창의적인 생각이 잘 나는 연구 환경이 쾌적한 곳, 쾌적한 연구 환경을 갖춘 곳. 자, 이런 곳에 입지를 선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분홍색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영국 런던 주변 요 지역. 자, 여기에 영국 최고의 첨단 산업 지역은 케임브리지 사이언스 파크가 있고요. 자, 케임브리지 대학교랑 같이 위치하는 거죠. 자, 스코틀랜드에는 요 지역 실리콘 글렌이라는 데가 있고요. 자, 그리고 프랑스는 파리 주변이나 아니면 연구 환경이 쾌적한 지중해 주변에 많은데요. 요 지중해의 최고의 연구과학 도시인 소피아 앙티폴리스 여기 꼭 기억하십니다. 자, 스페인은 뭐 바르셀로나 같은 지중해 도시, 그리고 이탈리아는 여기 이탈리아 북동부 요 지역을 우리가 제3 이탈리아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요 제3 이탈리아는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게 첨단 산업이라고 해서 이 제3 이탈리아는 반도체를 만들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자, 여기는 장인들이 협업을 해서 의류, 가죽, 뭐 이런 가방 이런 것들 명품을 만드는 명품 산업이 발달했다. 자, 요걸 좀 아셔야 됩니다. 장인들의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 자, 이 제3 이탈리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산업 지역들을 좀 공부를 하시고요. 그리고 첨단 산업 지역들은 여기 뭐 시스템 사이언스 파크나 뭐 오슬로 주변, 자, 이렇게 북유럽 지역에도 일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산업 지역과 관련된 시험 문제가 6평에 나왔었는데요. 자, 그 문제를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모평 6번 문제입니다. 자, 가 지역은 여기, 자, 가 지역은 철광석이 풍부하게 매장된 지역으로 산업혁명 이후 인접 지역에 매장되어 있는 석탄을 이용해 철강 산업이 발달했다. 그러나 점차 자원 고갈, 시설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고 있다며 전통공업 지역 A, B, C, D 중에 전통공업에 해당되는 지역은 여기 프랑스 로렌지바 B밖에 없기 때문에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볼로냐라는 데 중심으로 섬유, 의료, 신발, 가구 등 경공업 부분에 특화된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의 장인적 중소기업이 집적돼 있는 곳 하면 우리 제3 이탈리아 요 D를 고르시면 되는 거죠. 요 D는 제3 이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B, D 4번을 고르시면 되고요. 여기서 A나 C가 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A가 C가 정답인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요 A는 자, 네덜란드의 로테르담이죠. 자, 로테르담은 유럽 최고의 항구 도시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C는 프랑스 최고의 연구과학 도시 소피아 앙티폴리스였습니다. 그래서 로테르담과 소피아 앙티폴리스도 정답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유럽의 산업 지역들 공부를 했고요. 자, 두 번째 유럽의 분리 독립운동 지역들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A가 현재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죠. 북아일랜드. 자, B도 현재 영국 연방에 속해 있는 스코틀랜드입니다. 자, 요 두 지역이 영국 연방에서 분리 독립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죠. 먼저 북아일랜드 같으면 아일랜드계 주민인 켈트족과 자, 영국계 주민인 앵글로 섹슨족의 갈등이고, 그래서 민족 갈등이요. 켈트족은 가톨릭을 믿고요. 가톨릭교. 앵글로족은 또 개신교를 믿기 때문에 이게 종교 갈등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북아일랜드의 민족 종교 갈등 첫 번째 얘기했습니다. 자, 두 번째 스코틀랜드 같으면요.
자, 잉글랜드랑 다른 뭐 민족적 차이도 있고요. 그다음에 종교적 차이도 있습니다. 자, 여기는 뭐 가톨릭도 있고 개신교도 영국 성공회 쪽 개신교도 있고 장로교 쪽 개신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파들끼리의 또 갈등도 있고요. 자, 그리고 어떤 문화적인 차이, 역사적인 차이,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스코틀랜드가 분리 독립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여러 가지 이유가 더 있는데요. 항상 영국 연방에서 잉글랜드 중심으로 모든 사회 체제가 구성이 되다 보니 스코틀랜드가 좀 소외되는 어떤 감정이 있는 거죠. 이런 어떤 소외되는 지역 감정도 원인인 거고, 그리고 스코틀랜드 동쪽에 이 바다를 우리가 북해라 부르는데 이 북해에 또 유전이 발견돼서 이 북해 유전을 스코틀랜드가 좀 독립해서 단독으로 좀 개발하자 뭐 하는 이런 욕망, 이런 것도 독립을 자극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자, 브렉시트에 따른 입장 차이, 자, 이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잉글랜드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은 EU를 탈퇴하자 했었고 스코틀랜드나 북아일랜드는 EU를 탈퇴하지 말자 했었거든요. 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어우러져서 갈등이 벌어졌던 스코틀랜드입니다. 스코틀랜드는 실제 분리 독립 투표까지 했지만 투표가 반대가 조금 더 많아서 실제 분리 독립까지는 되지 못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스코틀랜드 했고요. 그다음 세 번째 C, 이 나라가 벨기에죠. 자, 벨기에는 벨기에어가 없습니다. 벨기에어가 없이 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이 다른 언어를 쓰죠. 맞죠? 그래서 북부는 네덜란드어를 쓰고 네덜란드어, 또 북부 지방 우리가 플랑드르 지방 이렇게 불러요. 자, 그리고 남부 지방은 프랑스어를 씁니다. 자, 요 남부 지방은 왈로니아 지방 이렇게 불러요. 자, 그래서 북부와 남부에 언어 갈등이 있다. 요걸 꼭 아셔야 됩니다. 벨기에는 언어 갈등. 자, 그런데 플랑드르 지방이 상공업이 더 발달해서 경제적으로 좀 우위에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 격차에 따른 이런 갈등까지 존재한다. 경제적 격차에 따른 갈등까지 존재한다. 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요 플랑드르 지방이 더 잘 산다는 거야. 자, 그리고 에스파냐에서 분리 독립 운동을 하는 두 지역. 자, D가 바스크 지방이고요. 자, E가 바르셀로나가 있는 카탈루냐 지방입니다. 자, 요 두 지역은 스페인 중앙의 민족하고 어떤 민족이 다릅니다. 그래서 요 두 지역은 일단 민족적 차이. 자, 그리고 언어도 스페인어하고 약간 다른 바스크어, 카탈루냐어라는 다른 언어를 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문화적이나 역사적인 차이가 이질감이 큰 거죠. 그래서 분리 독립운동을 하고 싶어 하고요. 거기다가 이 두 지역이 공업이나 무역이나 상업이나 관광 뭐 이런 것들이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에스파냐의 다른 지역보다는 경제적으로 좀 우월한 지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격차에 따른 갈등까지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십니다. 자, F로 갈게요. F는 이탈리아 북부 지방이고 이 이탈리아 북부는 이탈리아의 상공업의 중심지거든요. 왼쪽 북서부 쪽은 제2 이탈리아 중공업 지역이고요. 오른쪽은 제3 이탈리아 명품 산업 지역이죠. 그래서 이 두 지역을 묶어서 우리는 파다니아 지방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파다니아 지방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내세금을 가난한 남부에 쓰이는 게 싫다 하면서 경제적 격차에 따른 분리 독립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F 파다니아는 순전히 이제 돈이 목적이 된 거죠, 맞죠? 그래서 경제적 격차에 따른 갈등, 요걸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G는 최근에 시험 문제가 조금 덜 나오긴 하는데요. 요 G가 과거에 지금은 7나라지만 한 나라였습니다. 유고슬라비아, 자, 연방이라는 한 나라였다가 자, 워낙 민족, 종교, 인종이 다르다 보니 나중에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고 7개 나라로 이제 분리가 된 겁니다. 자, 분리 독립이 되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 뭐 민족, 언어, 뭐 종교 등의 여러 가지 차이로 인해서 자, 분리 독립이 되었다라고 보면 되고 여기에 뭐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코소보, 북마케도니아까지 이렇게 7나라로 분리 독립했고 선생님이 읊었던 7나라를 다 알아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벨기에, 카탈루냐, 파다니아 요 5개 다시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벨기에, 스페인은 아무래도 카탈루냐가 주제가 유력하고요. 그리고 파다니아 지방까지 요 5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올 9월에
유럽의 분리 독립 지역과 관련된 게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그걸 한번 볼게요. 자, 먼저 7번을 보겠습니다. 자, 지문을 보시면 첨단 산업 클러스터인 실리콘 글렌이 있는, 자, 실리콘 글렌 이것만 가지고도 스코틀랜드를 고를 수 있는데 잘 기억이 안 나면 아래까지 읽어볼게요. 자, 분리 독립을 요구해 왔다. 자, 중앙정부는 1996년 이후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주민투표 했는데 분리 독립이 무산됐대요. 그리고 여기 유럽연합 탈퇴에 대한 찬반 투표에서 어쩌고 저쩌고 했대. 그러면 유럽연합 탈퇴를 위해 주민투표한 나라가 영국이죠. 그러면 영국 안에서의 분리 독립운동 지역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A 스코틀랜드를 고르시면 되죠.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유럽의 각 나라의 특징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알아야 될 것들 몇 가지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나라가 아이슬란드였고요. 아이슬란드는 요걸 기억해야 돼. 대서양 중앙해령에 위치한 섬나라다. 그래서 두 개의 해양판이 갈라지는 경계에 위치하기 때문에 뭐 화산 같은 그런 판의 경계에서 나타나는 지형들이 있고요. 자, 그리고 아이슬란드는 우리 유럽연합과 관련된 키워드 중에 EU 회원국이 아닙니다. 자, 요거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EU 회원국이 아닌 나라가 노르웨이가 EU 회원국이 아니고요. 자, 그리고 스위스가 EU 회원국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 중에서 러시아도 EU 회원국이 아니에요. 자, 나머지 번호로 적혀 있는 나라들은 다 EU 회원국인데 영국은 EU를 탈퇴했기 때문에 현재는 회원국 지위가 아니다. 그래서 브렉시트. 자, 영국은 탈퇴했다. 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U와 관련돼서는 회원국이냐 아니냐 요것만 좀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EU 본부가 있는 나라는 벨기에거든요. 그래서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 EU 본부가 있다는 사실, 자, 요거까지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슬란드는 대서양 중앙해령에 위치한 두 개의 해양판이 갈라지는 경계. 자, 요걸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노르웨이 같으면 EU 회원국이 아니다는 거 하나랑, 그리고 해안에 피오르 지역이 피오르 해안이 많습니다. 그래서 피오르 해안 관련된 거 좀 잡아주시고, 그리고 노르웨이가 수력 발전을 많이 하죠. 자, 요거 에너지 문제에서 한 번씩 등장합니다. 자, 노르웨이 수력 발전. 요거 연결해 주시고요. 뭐 스웨덴, 핀란드는 엄청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덴마크는 풍력 발전 한 번씩 나옵니다. 덴마크는 풍력 발전. 자, 그리고 벨기에는 언어 갈등, 경제적 격차에 따른 갈등, 그리고 EU 본부가 있다. 자, 요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에스파냐의 카탈루냐 분리 독립운동, 이탈리아의 파다니아 분리 독립운동. 자, 이런 것까지 좀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자, 질문 있으신 분들은 꼭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잘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힘냅시다. 화이팅!